민주정관에 계시면 몇 번 얼굴을 뵈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우문사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군우문사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윤일병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음 언론에 공개됐을 때 윤일병의 사건은 단순히 회식 중에 취식을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걸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그리고 당시에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밝힐 수 있는지, 현재의 조사의 권한은 실제 가장 가해자이기도 하고 폭행의 가담자이기도 한, 그리고 직접 책임자이기도 한 군이 그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면 유족이 알아서 입증해보라 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동의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의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비전투 시에 사망한 대한민국 장병이 6만 명입니다. 지난 70년간 6만 명의 사람이 6.25와 월남 파병을 제외하고 비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1년에 9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시기에 군복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많이 줄어서 지금은 평균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명 정도가 매년 자살 처리가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군대에 자식을 보내고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냉동고에 둔 상태로 10년, 20년, 길게는 40년이 넘도록 아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지난 2년간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와 고민들을 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토론회도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참 끔찍한 이야기를 국방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죠. 국방부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내용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들고 계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전체로 틀어서 한 가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장기 미인수 영연처리 육군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족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3년이 지나면 모든 시신을 강제 화장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지, 진실을 강제로 화장시켜서 은폐하고 숨기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이 울음이 이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가 유족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총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죽임을 순직 처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주고, 둘째는 그 부모와 유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이 죽은 이유를 유족이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은 대단히 비인권적이고 대단히 몰지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의 이런 장기 미인수 영연 처리, 육군 처리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반하고 추진한 군 당국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분하고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는 즉각, 그리고 그 유족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에 즉각 나서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유족과 직접 대화에 나서줄 것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그리고 유족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저 이 진실을 덮기 위해서 시신을 강제 화장하고 돈 몇 푼 줄 테니 알아서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했다면 이 긴 시간 동안 자식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런 힘든 싸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분들의 이야기 조금 듣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로 13년째 곰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꼭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난 사고는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군에서만 조사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과 권한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하지 어떠한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행태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97일 만에 부검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군병원 영연실에서 한 달을 넘게 절규를 하고 있을 때 군은 사건 현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된 사고 현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병사들이 그 앞을 오가면서 무섭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두셨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비디오로 찍은 테이프 있습니다. 한 초소에서 2명이 죽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의문점이 많고, 그 좁은 초소에 2명의 병사가 짜여진 듯 맞춰진 듯 누워있는 모습과 총기의 위치와 벽에는 탄환의 흔적들이 모두가 너무 의심쩍어서 저희가 그 테이프를 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유가족들 앞에서 보고 꺼낼 때 저희가 그거를 유가족이, 저희 동생이 뺏어갖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군 측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테이프를 유가족이 보관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 그러면 유가족이 보관하게 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날 0시 45분에 군 현병대를 동원해서 아녀자들만 있는 틈을 타가지고 군 현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팔을 비틀고 아녀자들을 밀치고 그 현장 테이프를 탈취해 갔습니다. 제가 헌병대장 박영규에게 말했습니다. 돌려달라고요.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자기네 거라서 자기네가 도로 가져가야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검 시에 저희가 비디오를 찍기를 원했습니다. 군 측에서 하는 말이 사진은 되지만 비디오 촬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찍어서 주겠다. 비디오로 찍어서 보건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비디오로 찍은 사실이 없다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은 97일 만에 부검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는 없다고 하고, 또한 제가 저희 아들의 군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군복에는 보면은 화약흔이나 혈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복을 요구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말이 없답니다. 왜 없습니까? 재활용의 가치가 없어서 태워버렸답니다. 제가 군 측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갖고 와라 했습니다. 수양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 측에서 가져온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지도 딱 이거만 봉지 여기다가 들고 왔습니다. 세면도구, 군에서 다 쓰는 세면도구와 곰팡이가 핀, 곰팡이 어디 쓰레기,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이 편지지, 이거 쓰지도 않은 편지지 이거와 세면도구, 이 검은 봉지에다 녹았고 이대로 갖고 온 게 다입니다. 우리 아들 소지품이라는 게. 그 어떠한 것도 저한테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군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길래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나한테 다 줬다고 할 것 아니냐. 군 헌병대가 보는 데서 받은 이거를 펴놓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거는 우리 아들 시신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은 몸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남은 마지막 증거입니다 지금. 근데 군에서 3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마지막 증거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 전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국방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중간을 없애려고 합니까? 부모가 알고 사는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이지 꼭 부검을 해야 된다면은 민간 합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저희 아들들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군에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국방부에서 저희 아들 화장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화장한다고 장대할 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증거입니다 저한테는. 이거 발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저한테. 모든 그 증거와 자료는 군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저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증거를 제가 끝까지 우리 아들의 인상에 넣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할 수 없습니다. 화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화장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서면 떨릴 수밖에 없고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들은 두려운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렇게 10여 년을 넘게 자식을 보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냉동고에 꼭 놔둬야만 되는지 이 심정을 우리 기자님들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해결하겠다는 비안은 가지고 나오지 않고
요구하는 데 대해 답변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10여 년 넘게 있는 자식들을 강제로 가족들의 허락 없이 다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째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규명해 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의 마음을 한치도 바람 것 없이 그저 자기네들 생각만 하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처신은 과연 무엇인지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대안이라고 가지고 나온 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자해행위자들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자해행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진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데 그 규명은 입맛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일병 사건을 봤을 적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유가족들은 내 아들도 저렇게 숨기고 저렇게 저장했구나, 그 심정이 간절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요 뼈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실실을 처리한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나라의 국가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잔인하고 악독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은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나서 10여 년 넘게 갓데리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김강진 의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바란 것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대안을 가지고 나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덮고만 가려고 그러는지 국방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이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자님들이 정말 힘껏 노력해 주시고 정말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저 악독한 국방부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악독하다고. 우리 아들들 진실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추진하고자 했던 그 일들은 국방부는 가감히 그거를 취소하시고 유가족을 어떻게 10년 넘 동안 나들 자식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길, 또 속히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절절한 호소를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생각은 이분들이 특별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1년에 150명의 사람이 죽는, 군복을 입고 군인이 죽는 이 나라에서 지금은 이분들이 이 눈물의 주인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일은 혹은 오늘은 여기 계신 이 기자님들의 친구들이 혹은 동생이 그리고 친척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